그 다음 출발합니다. 이제 원가 중에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 이걸 논지할 때 그 회사에서 제품의 생산량이나 작업시간 등 생산량이나 작업시간 등을 우리는 조업의 현황이라 해서 그걸 조업도라고 한다. 다시 무슨 도요? 조업도. 그럼 조업도에 따라서 그 원가들이 고정이 돼서 나오느냐 아니면 생산량 등에 따라서 변동이 되느냐에 따라 그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볼 수가 있어. 특히 이 고정비 같은 경우는 제품 생산량이 너 아무리 많아도 금액은 일정하게 발생한다. 범위 내에서는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남의 공장을 임차했으면 월세 내는 것들, 임차료, 또 자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그 다음에 연간 집계되는 보험료 이런 것들은 내가 제품 생산을 더 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더 달라 하진 않는다. 또 건물주가 내가 공장 가동해서 월세 얼마 주기로 했으면 끝나는 거지. 생산 못했다고 월세 깎아주고 이런 건 아니라 이거지. 어차피 이것은 손대면 톡 터져서 그 금액의 변화가 없이 생산 실적에 따라서 변화 없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고정비 중에서 순수 고정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 고정 원가.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 100개 생산하는데도 60만 원, 200개도 계속 60만 원 나가. 그럼 이 고정비는 잘 들으세요. 한 개 생산해도 고정비가 60이라면 100개라든 1000개라든 그럼 나중에 기업에서는 제품 생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고정비를 무조건 뭐예요? 찾아야 돼. 고정비 원가는 다 찾아내야 돼. 그걸 회복을 해야 거기서부터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골치 아프지. 고정비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순수 고정비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 중에서도 준고정비가 있어요. 준고정은 어느 섹터까지는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생산량이 커지면 또 일정 섹터까지 범위에서 하나의 계단식으로 조금씩 고정화되는 거예요. 그건 생산이 조업도가 이만큼 됐을 때 요만큼인데 초과해서 이만큼이 좀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서 좀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걸 준고정 원가라고 합니다. 준고정 원가. 그래서 특히 감독자 급여, 제품 생산에 감독을 하는 사람들. 이 감독자 급여는 바로 뭐냐, 감독하는 과정에서 얼마까지는 얼마 주고 얼마가 생산량이 늘어나면 조금씩 더 주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준고정 원가의 개념이 요 정도라는 거. 그러면 일정 양까지는 같이 가다가, 또 일정량이 넘었으면 또 120으로 가다가, 또 조금 있으면 뭐, 바로 500까지도 120,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준고정 원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바로 변동 원가는 변동비다.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원가 발생이 증감하는 원가예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것만큼 바로 원가도 늘어나.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재료 원가는. 다시 무슨 원가? 재료 원가는 한 개 만드는데 재료가 2개 들어갔다면 2개 만들면 4개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은 순수 변동. 그래서 바로 뭐냐, 100개 만들면 20만 원이면 200개 만들면 4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변동비란다, 변동.
그럼 만약에 고정비는 원가가 조업도에 따라 똑같이 발생하고, 순수 고정비는. 변동비는 조업도에 따라 이렇게 올라가니까. 서로 교차되는 포인트 있어요, 없어요? 요 시점. 요 시점이 우리는 바로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래요. 다시 무슨 분기점? 손익분기점. 일정 수량을 팔았을 때 이익과 손실이 제로가 되는 시점. 그 다음에 준변동 원가는 조금 변하다가 올라가는 거, 조금씩 올라가는 거, 뭐 이런 식인데 뭐 큰 의미는 없고, 특히 준변동 원가 중에서 뭐가 있느냐? 통신비는 준변동 원가야. 통신비. 통신비는 안 써도 기본요금 나와, 안 나와? 이게 기본요금이야. 칠판 보실래요? 이 기본요금. 기본요금. 그 다음에 사용료 또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준변동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이런 것도 속속 나와. 공장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쓰는 통신비는 순수 변동 원가다. 그거는 아니지. 순수 변동은 아니지. 안 써도 기본은 들어가니까. 고정과 약간의 고정과 변동이 섞이는 거. 이걸 준변동, 어차피 변하니까. 그래서 고정적 그다음 변동이 된다. 이걸 우리 혼합 원가라고도 한다. 다시 무슨 원가? 혼합 원가. 그럼 지문에 통신비는 혼합 원가의 형태로 발생한다. 맞아, 안 맞아? 맞아. 그게 준변동 원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동 원가 같은 경우에 고정 원가는 다 똑같이 떨어지지만 변동 중에서 생산량이 많을수록 변동 원가가 급작스럽게 상승하는 것. 이걸 체증적 변동. 무슨 변동? 체증적. 그 다음에 변동을 하는데 약간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 생산량이 많을수록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걸 바로 뭐냐? 체감적 변동. 다시 무슨 변동이다? 체감적 변동이다. 이 말. 체감적. 이걸 구분해 본다면 고정 원가는 소비액 자체가 증감에 관계없이 임차료나 감가상각비는 고정 원가고, 변동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순수 변동하는 것들, 비례비. 순수 변동, 비례비. 비례적 증감은 바로 재료나 바로 직접 임금들이고, 그 다음에 체증비는 뭐냐? 조업도에 증가를 하는데 같이 비례로 증가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갑자기 야근 걸린 거야. 다시 뭐 걸린 거야? 야근 걸리면 갑자기 월급이 체증으로 뛰어 안 뛰? 뛰지, 야근 수당 이런 것들. 요즘 야근 수당은 얼마나 줘요? 1.5배요? 2배예요. 2배 주는 데 있고 그래? 그건 체증적 변화지. 근무의 작업 수당 같은 거. 그 다음에 체감비는 뭘까? 변동은 변동인데 체감적 변동이라는 것은 뭘까? 원래 자동차도 첫 시동 걸 때 기름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거 아시죠? 기계도 첫 시동 걸 때, 첫 돌릴 때 소비량이 많아요. 그러다가 한 번 기계가 열받으면 기름 냄새만 맡아도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는 거지. 이런 걸 바로 체감적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하나의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얘기니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원가 등을 분석할 때 주로 비례비 하면 체증이나 체감은 잘 나오지 않고 비례로 변동한다. 재료 임금 이런 거 비례다. 그럼 한 개 생산하는데 재료가 100원 들어간다. 10개 생산하면 얼마가 들어갈까? 비례적 하면 뭐예요? 그러면 1,000원, 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제조 활동의 관련성에 따라 제조 활동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제조에 관련된 원가를 우리는 제조 원가, 밑줄 그으시오. 제조 원가. 제품을 생산, 제조, 가공에 의해서 소비되는 원가지. 했던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제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데 기초 원가는 기본 원가. 이 기본 원가가 뭐야? 주 원가라고도 얘기하고. 기초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말한다. 직접 경비가 있으면 그것도 들어가요. 근데 대체적으로 직접 경비는 거의 없어요. 다 간접이지. 그래서 직접 경비를 생략하고
주로 기본 원가는 주로 이것만 나오죠. 재료 원가, 농업비 원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한다. 무슨 간접비? 제조 간접비. 제품을 여러 개 생산했을 때는 간접적인 경비지. 그럼 제조 간접비는 뭐가 들어있을까?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 이것을 갖다 제조 간접비. 간접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잘 보세요. 요 재료비 뺀 나머지 직접 농비,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직접 농비와 제조 간접비를 더해놓은 것이 우리는 아까 가공비라고 그랬어요. 무슨 비? 가공비. 다른 말로 무슨 원가? 전환 원가.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시키는데 투입되는 전환 원가라고. 전환 원가. 그럼 시험 볼 때 전환 원가가 얼마냐? 그럼 뭘 고를지를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환 원가. 그 다음에 비제조 원가는 제품 활동과 관계없는 것. 기업의 판매 활동과 관련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제조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 개별로 계산할래? 아니면 몰아서 할래? 토탈로 할래? 총 합계로 들어갈래? 아니면 개별 낮게 계산할래? 원가를. 거기에 따라 개별과 종합원가 계산이 있어요. 개별과 종합. 그럼 제일 먼저 개별 원가는 뭐냐? 특정 제품에 대한 지시 명령서에 따라 얘만 제조하는데 계속 명령하고 얘 제조는 각자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박을 제조한다면 수주한 선박을 종합원가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종합으로 몰아서 A, B, C, D 여러 가지 선박 5개가 있다 그러면 각자 수주받은 금액도 다르고 이런 걸 갖다가 바로 그냥 몰아서 토탈로 묶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다 개별원가겠죠. 개별원가. 조선업이나 건축업.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시공이 여기 아파트 500채 진다는 500채하고 저 동네 진다는 거 따로따로 계산해야지 이걸 합쳐서 몰아서 계산할 수는 없다 이거지. 이걸 개별 낮게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1번 공장, 아니 1번 공사, 2번 공사, 3번 공사 이렇게 딱딱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업이나 건축업 같은 경우는 주로 개별원가 계산이죠. 그 다음에 종합원가는 토탈로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과자 만드는데 여러분들 잘 알아요. 초코파이 만드는데 대량으로 만드는데 초코파이 한 개 한 개 원가 계산해야 돼? 아니면 전체 묶어서 토탈 몇 개 생산량 원가 얼마 해서 나누기 해서 단가 구하는 게 나아. 토탈 해야지. 그걸 종합. 다시 뭘? 종합. 원가를 토탈로 묶어서 토탈로 하는 걸 총합원가 또는 종합이라 해요. 종합원가. 그런 개별원가 계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이 제공품으로 남게 되고 완성된 건 제품이고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량과 아직 미완성량의 원가 투입을 해서 완성된 양만 비율로 계산해서 원가를 잡는 것이 바로 완성품 원가가 되겠지. 그럼 종합원가 계산 나중에 다 할 텐데 이거 잘 참고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초코파이를 생산하는데 재료 10,000원 들어가고 인건비 10,000원 들어갔고 경비가 10,000원 들어갔다. 합의 총 30,000원이 종합원가가 들어갔다. 그 중에 생산량이 200개 완성했으면 나머지 100개는 현재 바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럼 이 경우에 제품 원가는 몇 개 분만 골라야 되고 200개. 나머지는 제공품으로 아직 미완성 제품으로 남아야지. 그래서 토탈로 딱 해서 전체 원가 중에서 완성된 수량에다 나눠주면 이것이 한 개당 단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합으로 해서 개당 단가를 구해서 계산하는 걸 보낸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종합 원가는 낱개로 한다 아니면 총 투입량 가지고 생산량으로 나눈다. 총 투입 원가에다 생산량으로 나눠서 개당 단가 구하는 것이 초코파이 하나당 재료 얼마 이렇게 해서 곱하는 게 아니다. 종합원가 계산. 그럼 이제 원가 계산에 이제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원가에 대한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 응? 어떻게 측정할래? 우리 실제 들어간 걸로 하자. 이걸 무슨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 실제 들어간 걸로 하자. 실제 원가 계산, 실제로 하자. 이 실제 원가 계산은 재무 보고하는데 가장 유용한 거예요. 실제로 들어간 걸로 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상 원가 계산. 바로 여기다 밑줄 그치고 정상,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이 간접비는 중구난방으로 막 발생하니까 직접비는 실제로 해주고, 직접 원가, 노무 원가는 실제로 해주고, 그 다음에 간접 원가는 미리 사전에 예상을 하고, 예정으로 배부하자. 다시 뭘로 하자? 예정으로 가자. 그럼 예를 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재료비 10,000원, 실제 발생의 직접 재료비 10,000원, 노무비 10,000원,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가는 간접비 10,000원에서 이걸로 실제 계산한다면 30,000원이 실제 원가 계산이겠지. 그런데 정상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 비춰봐서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비를 하는데 경비를 추산해서 이거 계산해서 다 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제조 간접비를 예정으로 이번에 8,000원 들어갈 것 같다. 기준을 잡을 때. 그럼 원가 계산할 때 여기에서 10,000원과 10,000원 8,000원에서 28,000원 원가 계산하고 나중에 최종 집계했을 때 간접비 실제가 10,000원이라면 결국은 2,000원만큼이, 다시 하면 2,000원만큼이 8,000원만 예상이기 때문에 2,000원만큼이 한마디로 불리한 원가 예측이 되겠지. 이 소리 실제가 더 들어갔다 이거지. 이 차이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원가 차이를. 이 차이를 매출 원가에 넣는다든가 제품에다, 즉 기말 제품에다 넣는다든가 해서 알아서 정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일단은 해놓고 나서 2,000원 차이 조정해주면 결과의 재무제표 값은 같다 안 같다?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 대신에 신속하게 좀 싸지만은 예정이 적기 때문에 좀 싸게 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조기에 팔아서 기업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지. 그럼 간접비만 미리 정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간접비만 미리 정하여 계상하는 원가 계산이 뭐다? 정상 원가. 이게 정상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 원가 계산. 미리 정한 것이다. 정할 정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예정도 하는 거구나. 사전에 미리 하는 거구나. 그 다음 표준 원가 계산. 이거 28회 때 나왔는데 표준 원가 계산 계산 문제가 아니라 간단하게 나왔어요. 표준. 표준은 뭔가? 이 원가를 표준치를 정해놔, 모델을 정해놓고 일단 그걸로 원가 계산을 해버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와 차이를 분석해 주는 거. 그럼 표준원가 계산은 미리 사전에 제품에 대한 표준치, 재료 표준, 그 다음에 농업비 표준, 제조 간접비 표준을 다 해놓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재료비를 잡는다면 실제 원가 계산할 때는 실제 수량, 실제 단가, 정상 원가도 다 똑같은데 표준 원가 계산은 표준 수량에다 표준 단가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실제와의 바로 수량 차이나 그 다음에 단가 차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지. 그 차이를 우린 수량 차이, 가격 차이, 수량 차이를 따져서 이제 원가를 배분하는 거. 그럼 이제 표준을 미리 해놓고 그냥 사전에 원가를 종결시켜놓고 나중에 차이만 하자. 그럼 이것은 주로 신속히 제품을 팔아한 표준제로 규격이 되는 신속한 제품을 처분할 때 필요한 것이죠. 표준치를 씁니다. 그건 제품 단위당 표준을 정해놓고 표준의 가격에 따라서 사용량에다가 표준 가격을 곱해 쓰는 것들. 이런 것은 무슨 원가 계산이다?
표준 원가 계산이다. 이것이 계산상은 잘 안 나오는데 내용이 28회 때 나왔던 거예요. 다음 원가 계산은 어떤 방법인가? 괄호해놓고 표준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러분들 제일 끄트머리 부록편 한번 보세요. 부록에 28회 시험 출제됐던가? 여기 원가 파트니까 32번 이후를 보세요. 28회 시험에. 그리고 거기 페이지를 보시면 35번을 보면 원가 요소 수량으로 표준 가격으로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품의 원가 계산을 미리 하는 것들, 이걸 무슨 원가 계산이란다? 표준 원가. 이게 답이야, 답. 그러니까 계산이 떨어지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개념상 정리만 해 두시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28회 기준을 한다면 39문제만 맞으면 되네. 그 정도 한 문제는 그냥 건졌네, 건졌어.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원가 계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게 전부 원가 계산이에요. 재료비, 농업비, 그 다음에 변동 간접비, 고정 간접비 할 거 없이 막 싹쓸이 넣어서 하는 거. 제품 원가 계산하는 거 우리는 전부 원가 계산, 모든 것을 흡수한다. 흡수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전통적 방식이죠. 전통적 방식.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 변동 원가 계산. 이걸 다른 말로 직접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제품 제조와 직접 관련 있는 것만. 그래서 변동 원가는 어디까지만? 재료나 농업이 잡고 간접비 중에서 변동 간접비만 원가에 집어넣고 제품 원가에. 그러니까 고정 간접비는 어차피 만들든 안 만들든 전부 다 발생한 거니까 이건 아예 제품 원가에 빼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바로 떨어버리라. 제품 원가를 하지 말고. 그럼 결과적으로 변동비만 싸잡아서 원가 계산하자. 변동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전부 다 넣자 뭐예요? 전부 원가 계산. 그럼 한번 볼래요? 제품 한 개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다 더해서 간접비, 직접비 다 더해서 한 개당 1,000원씩이 나왔다, 개수가. 그건 전부 원가 계산이죠. 근데 이 중에 한 개당 중에 단가 중에서 고정 간접비가 200원이 들어있다.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한다면 제품 단위당 가격은 얼마고? 1,000원. 그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한다면 고정비 뺀다 안 뺀다? 빼버리니까 이건 얼마? 800원만 나오겠지. 얘는 1,000원이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잘 봐요,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돼.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어느 회사에서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바로 기말 제품 남은 게, 기말에 남은 게 1,000원짜리가 남았고. 그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했더니 기말 제품 남은 게 단가가 800원이라면 이 경우에 똑같은 한 개가 남아도 원가가 얘는 얼마로 잡히고 800. 얘는 얼마 잡고 1,000원. 전부니까. 그러면 재고액 창에서 고정비 차이가 난다. 고정비 차이만큼이 매출 총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기말 제품은 얘는 800원만 적게 되고 얘는 1,000원을 적게 되니까 제품이 더 가격이 크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한마디로 전부 원가 계산이 더 이익이 크게 나온다, 적게 나온다? 고정비만큼의 이익이 더 크게 나오게 되겠지. 매출 총익. 나중에 전부 원가 계산 이거 들어갈 때 다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이건 이제 미래 발생할 원가를 가지고 결정하는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 이 줄 봐봐요. 의사결정. 그 미래의 원가를 측정하고 판단하는데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미 발생한 원가, 두 번째, 이미 발생한 원가는 의사결정하는 쓸 필요 없는 거예요. 미래 발생한 원가를 갖다 예상해야 되니까. 과거 발생한 원가는 필요가 없다. 메모 원가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 자꾸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기회비용, 기회원가 이런 걸 많이. 기회. 기회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그 생산 형태에서 차선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어떻게 되지? 전의 방법보다 이 방법이 나은가? 그럼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때 하나에 대체하는 포기를 한다 이거예요. 포기를 한다. 그럼 포기했을 때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로 측정해 보는 걸 하나의 기회 원가. 그 다음에 차액 원가는 결정할 때 A로 갈까 B로 갈까. 이 원가 차이가 다른 대체하는 선택에서 얼마를 발생할 때 이게 차액 원가인데 큰 의미 없고 관련 원가, 그 다음에 현금 지출 원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중요해. 회피 가능 원가냐, 즉 통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럼 어떤 선택을 A와 B 중에서 A를 중단하고 B를 선택을 했다면 여기에서 다른 선택안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원가. 그 다음에 그 밑에 회피 불능 원가는 선택안을 중단하여도 계속 발생하는 원가지. 뭐 공장 임대료 같은 것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도 뭐 중단했다 해서 임대료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의사결정할 때 쓰는 것이다. 의사결정할 때. 이거 나중에 의사결정 회계에 가서 원가회계에 가서 이런 대체안이 있을 때 요거 하면 어떻게 됐냐, 차이가 얼마 있느냐 분석도 다 들어가 볼 거예요. 이제 다시 원소 한마디로 원시적으로 들어가서 원가의 3요소를 정리하자. 자, 우리 공부했던 원가의 3요소 다 같이 무슨 비, 재료비, 농업이, 경비다. 아이고 잘하신다. 이제 뭐 요래저래 들어보고 그냥 논리적으로 해본 거고 이제 재료비, 농업이, 경비가 원가의 3요소다. 그럼 여기서 제가 재료라 그랬어요. 재료비라고 그랬어요.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그럼 원가에 투입된 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재료비는 어떻게 구할래? 칠판 보시고요. 재료비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원가 계산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차 결산한다. 월차에 원가 계산한다고. 1년치 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혹시 전달에 쓰고 남은 재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우린 전기 2월, 월초, 전월 2월. 그러면 전달에 쓰고 남은 재료가 10,000원. 올해 예산에 따라 들어온 금액이 사온 것이 90,000원이다. 매입액 증가하는 차변. 이 회사는 아직 자산으로서 재료는 얼마치다? 10만. 아직까지는 자산이야. 자산이 되었다가 제품 생산 활동에 쓰이면 이제 무슨 비로 바뀐다? 재료 비 원가가 되겠지. 소비. 그러면 소비액이다. 그럼 월말 재고가 얼마인지 차월 2월 됐고 월말 재고를 남으면 되지. 월말 재고. 그래. 그러면 차월 2월 될 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2만 원이 남았더라. 재료 창고 가봤더니 2만 원이 남으면 재료 재고액은 자산으로서 2만 원밖에 없고, 그럼 총 10만 원에서 2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제품 생산 활동에 재료비 얼마 썼다? 얼마 썼다? 8만 원이구나. 이게 재료비. 다시 무슨 비? 재료비. 재료비 8만 원. 그럼 이제 재료비 8만 원 썼구나. 그럼 만약 이것을 특정 제품에 직접 썼다면 직접 재료비 얼마 있을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활용된 재료비 때문에 간접 재료비 이렇게 나오겠지. 원가 회계는 8문제 나오는데 우리의 목적은 6개는 맞아야지. 6개.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다 맞겠다. 그 다음에 노무비 원가를 보자. 노무비. 이 월급이라는 건 참 이상해. 잘 봐요. 묘해. 한 달 잡아볼게요. 이것이 1월 달이고 이것이 2월 달이다.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월급날이 달 말에 딱 정해진 회사는 거의 없단 말이라고. 없다고. 그래서 월급을 주다 보니까 이번에 2월 10일 날 월급을 줬어. 3만 1,000원. 그리고 또 다음 달 월급은 3월 10일 날 또 줄 거야. 그럼 원가 계산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월급 지급액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월 달, 2월 달에 지급한 이 3만 1,000원 중에서 한 달분이 30일이라면 결국은 이것이 1월 달께 포함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네? 1월 달께 들어간 거 아니에요? 1월 달께 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원가 계산 기간과 그 다음에 월급 지급 기간이 다르면 원가 계산 시점에서 그 달분 계산하려면 전달 못 준 거 지금 줬을 때 이 전월 미지급액을 지금 주게 되면 이것은 이번 달 원가 계산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고 전번 달에 이미 잡았겠지. 그 다음에 이번 달 원가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준 것은, 또 한 달분 못 준 것은 다음 달에 주더라도 이번 한 달에 못 줘도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원가 계산 기간과 월급 지급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 노무비 소비액은 좀 신경 써야 돼. 이번 달 월급 나가 어떤 한 사람은 전달분을 준 것이다. 전월 못 준 것을 지금 줬을 때 이번 달에 준 것들을 올해 주기는 줬는데 이것은 전달 거니까 임금에다 올해 임금에서 경비로 쓰면 안 돼. 이걸 빼야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냥 올해 준 것은, 이번 달에 준 것은 이렇게 지급액을 쓰고 당월 지급액. 그 다음에 이번 달 줘야 될 텐데 다음 달에 줄 거로 넘어가는 것들, 미지급액이 있으면 다시 무슨 지급액? 미지급액. 이것은 바로 플러스 해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지급, 이번 달 지급액과 못 준 것은 올해 임금으로 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지급액 중에서 전달에 못 준 것이 있었다면 빼버리면 올해 소비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당월에 월급이 10,000원이 나갔는데 올해 또 못 준 게 3,000원이 있었고, 또 전달에 못 준 거 10,000원 중에서 전달에 못 준 거 2,000원이 있었다면 이번 달 원가 계산에 들어갈 임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실질적으로 소비액은 13,000원에서 2,000원을 빼니까 금액 얼마? 11,000원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원가 계산과 월급 지급 날짜 차이로 인한 전월 미지급액, 당월 미지급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무직 직원들은 별로 그런 게 안 나오지. 다 월급을 일률적으로 갔지. 그러나 공장에서 알바하는 사람들은
월급 지급이 일정하고 안 일정하고. 월급 지급일이 사람마다 다 달라. 다 같지가 않아, 일적으로. 그러면 전달에 못 준 거 지급한 종업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달 줘야 되는데 못 준 종업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요리조리 조정해서 원가 계산 기간에 필요한 소비액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임금 또는 노무비 소비액이다. 이걸 노무비라고 하죠. 그럼 노무비의 미지급액과 당월 미지급액과 전월 미지급액이 나오는 원인이 바로 원가 계산 기간과, 다시 무슨 계산 기간과? 원가 계산 기간과 그 다음 지급일의 차이로 인하여 다소 미묘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조, 경비도 마찬가지. 각종 경비. 혹시 경비를 바로 전달에 미리 땡겨준 게 있다면 이번 달 거 쓰라고 땡겨준 거 아니에요? 전월 성급액 칠판 보시고 더해 주시고, 그래 올해 경비 지급액 더해 주고, 전월 선급액이 10,000원 있었고 올해 지급액이 90,000원이다. 그럼 합이 100,000원이 바로 경비 총액 중에서, 알고 봤더니 또 20,000원은 다음 달 경비까지 땡겨줬더라고. 이번 달 원가 계산에 들어갈 경비 소비액은 합이 100,000원에서 20,000원 뺀 나머지 얼마? 80,000원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또 더 응용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경비 올해 지급액 중에서 전달 미지급액이 있었대. 그럼 전월 미지급을 이쪽에다 써서 빼면 되는 거고. 응용하시라, 이 말, 응용하시라. 그 다음 다섯 번째. 원가의 흐름. 이제 계정 간에 어떻게 올리느냐 이거예요. 자, 칠판 같이 봅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 원가의 흐름 중에 재료 원가는 첫째, 월초가 10,000원 있었다고 치고 매입액이 90,000원 샀다. 90,000원. 그 다음에 월말 재고액이 20,000원 남았다. 그럼 올해 소비액은 얼마 나온다? 그러면 계산해줘요. 10,000원 중에 20,000원이니까 얼마? 80,000원. 이게 재료비지 뭐. 이것이 재료비가 곧 재료 원가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재료 원가에 넣었다가 출고액을 넣었다가 재료 원가 계정 만들어서, 안 만들어도 돼. 만들면 좋고. 그래서 이 재료 중에서 요 80,000원 중에서 특정 제품을 위해서 직접 쓴 것은 직접 재료비. 다시 무슨 재료비? 직접 재료비. 또 글리세린 같은 거, 소모 공구 이런 간접으로 썼다면 뭐예요? 간접 재료비가 되겠지. 그럼 직접 소비액은 제품을 만드는 제공품으로 직접 보내면 돼. 직접 제공품. 그럼 두 가지 제공품이 있으면 A 제품 두 가지 만든다면 A 제품 제공품에 넣고 직접, 또 B는 B 거가 있는 B 제공품에 넣으면 돼. 이 제공품은 하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거지.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간접비는 이렇게 간접 재료 원가, 요즘 간접비로 몰아넣어라. 왜 간접비는 어디에서 얼마 쓰는지 모르니까 A 제공품, B 제공품 만들고 있는데 A 제품, B 제품 어느 쪽 얼마쯤 모르니까 일단 모아서 아까 그랬죠.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뭐 한다? 나눠줘야 한다. 배부 기준에 따라서. 그럼 80,000원 중에서 직접으로 70,000원 썼고 A와 B를 위해서 70,000원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00원은 간접이다. 그럼 간접 모아주면 돼. 너무도 똑같이 뭘. 아까 했던 당월 지급액, 이번 달 못 준 건 플러스 시키고. 근데 이 지급액 중에 전달 못 준 거 땡겨준 거 있으면 이거 빼고 당월 발생액을 너무 원가 적고 직접은 제공품, 간접은 제조, 간접비 모아놔라.
근데 큰일 났어. 월급을 주다 보니까 이 공장 직원에다가 임금을 준 건 맞는데 그 공장의 전무가 공장 구경 갔다가 공장 직원의 아가씨를 보니까 뿅 갔어. 왜?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빠리빠리하고 일을 잘해. 야, 직원, 너 공장 근무하지 마. 일단은 발령 나오기 전까지는, 발령 내려가기 전까지 내 비서실로 와. 그 비서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버릴 수 있다, 없다, 공장 직원이? 있다. 그런 경우는 제조원가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판매 관리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일부 금액. 그런 거예요. 요래저래 잘 계산해야지. 일을 잘해서 빠리빠리 해서 비서로 채용한 거예요. 딴 뜻은 없어요. 그 다음 제조 경비도 마찬가지. 각종 경비 중에서 선급액 더하고 이번 달 지급한 거에서 당월 발생액, 당월 선급액 빼면 당월 발생액, 이 발생액 중에서 제조 경비로 갈 것을 직접과 간접은 가주시고 또 경비 중에서도 판매 관리비. 그럼 공장과 판매 사무실이 같이 있는 건물이라면 감가상각 중에는 일부는 판매 관리부에 있는 감가상각은 뭐예요? 판매 관리부로 가야지. 공장 내에 있는 것은 하나의 바로 제조 원가로 가야 되고 공장 부분. 그래서 보내주라고. 이렇게 보내주라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딱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제조 간접비. 다시 한번 무슨 간접비? 제조 간접비. 간접비는 몇 가지 모아놨다? 3가지. 간접재료, 간접노무, 간접장비에서 요걸 갖다 제조 간접비도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 투입을 해야지. 그럼 원가가 투입해서 만들고 이제 제품을 생산 라인에 들어갔을 때를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제공품으로 올리면 되겠지. 만약에 제공품이 A 제공품, B 제공품 여러 개가 있다면 요 간접비는 제공품으로 보내주는데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뭐예요? A와 B 제품으로는 안 보내주면 되지. 간접비니까. 그럼 간접비는 어떻게 하느냐? 붕괴를 한다면 요거 보내주면 제조 간접비 없어지고 제공품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붕괴한다면. 제공품 늘어나고 간접비는 소멸하고. 여기까지가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공품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휴식하세요.